그러면 네, 어 여기 전체에서 딱 봤었을 때 네, 일단 레이어를 하나 올릴게요. 올리고 네, 거기서 바로 진행을 해보면 난 이제 기본 브러쉬로 좀 설정해 놓은 거야 이거. 네. 음, 딱 봤을 때 나는 일단은 이 부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 오, 음, 이렇게 뭔가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되게 세로로 이렇게 날렵한 느낌 있지. 네, 어, 그런 게 굉장히 뭔가 과감하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세로로 된 패턴 때문에 여기랑 여기 네. 공간이 굉장히 높아 보여. 확실히 어, 그런 작용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처 갖다가 텍스처 브러쉬로 그런 식으로 많이 잡아주긴 하거든. 일부러 시선 유도할 네, 때도 이런 식으로 막 일부러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네, 음 그래서 내가 요거 아까 괜찮게 했다고 했던 게 그런 거였고, 위에 이렇게 라이트 반짝반짝하게 한 것도 너무 잘했어. 여기서 한 번에 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펜딩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재밌는. 시선 돌아가는 시간이요? 네, 맞아, 네, 머무는 시간들, 네, 그것도 난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네, 여기 특히나 이 외곽 쪽은 이런 네, 것들이 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네, 그 형태 실루엣이 그냥 요런 게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네, 그걸 구조물을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넣는 순간 네, 여기가 강조됨으로써 여기가 죽고 여기가 살아버리겠지. 네. 그러면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야. 나는 음,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계속 눈에 들어와. 그럼 초점이 나가버리는 거야. 네. 음. 그리고 어, 여기 캐릭터 쪽 조금 좀 봤구나. 네, 뭐 이런 느낌 다 너무 좋고 좋은데, 나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수정을 조금 한다면 네. 여기 부분 있잖아. 이 손잡이 부분. 네. 어, 이거를 약간 너무 각져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네. 가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아. 음,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뭐 약간 좀 둥그렇게 한다든지, 너무 딱딱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 라운드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형태로 좀 잡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고딕풍 건축물 약간 참고해 볼까요? 뭐 그런 것도 좋아. 그리고 네. 여기를 너무 그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너무 빠지나요? 그냥 나는 나라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지운다고 했을 때, 네. 난 여기 개인적으로 나라면 열어줬을 것 같아. 열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무슨 이런 돌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넣어줬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네. 여기까지 쫙 열렸지. 네. 어. 그러면 뭔가 시야도 더 확 넓어 넓어지네요. 보이고, 네. 그리고 근데 아까는 애매했던 게 딱 막아서 그런가? 여기서 여기까지 네. 막아버리니까 네. 시선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뭔가 음. 애매했어. 그러게 뭔가 음, 그러니까 하이트로 뭔가 포인트를 줬는데 시선이 뭔가 인물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래가지고 뭘까 싶었었거든요. 어, 여기 하이라이트를 줬는데도 그러는 게 여기에서 막혀서 그래. 아예 어, 차단돼가지고. 저 게다가, 동글동글한 건 좀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것들은. 그렇지. 이런 거는 그냥 추상적인 느낌으로, 어,
그냥 표현해 준 거야. 그냥. 그러면 네. 요거 이렇게 멀리서 딱 이렇게 봤었을 때, 어, 그냥 느낌은 나거든. 그리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음. 준 게 이 영역이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해 준 거야. 더욱더. 아, 어차피 엣지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어서요? 음,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잡아주면은 여기서 나중에는 어떻게 더 가냐면 밝은 부분 있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나눠주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던지, 네. 여기서도 이 면 처리를 나눠주. 여기서도 뭐 반짝이는 그런 느낌 조금 더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네.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약간 이런 효과야.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는 금방 가. 네.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는 이만큼을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가겠지. 네. 납작한 형태로 네. 그런 식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와이드하게. 음. 저게 뭐 길 쪽에 있는 면을 음, 약간, 길, 여기 이쪽에 있는 면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그림자가 뭐 요 정도로 진다라든지,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가 살짝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있는 기둥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자 표현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쪽은 밝고 여기 그림자 어둡고 여기 밝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음. 딱 한번 나눠지지. 아, 저 근경에 있는 저 검은 색깔 기둥의 그림자인 거예요? 요거 그냥 아, 명확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대충 봤을 때 아, 이거에 대해서 대강? 그림자가 어쨌든 음, 이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들어가면은 그림 망해. 음, 그래서 여기는 이쪽 영역은 아예 그냥 밝게 가버리고, 여기는 뭐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내주는 거야.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은 밝고 어둡고 밝고 그런 식으로 또 여기 간격을 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 그지? 음,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추상적으로 조금 들어가 주는 게 괜찮을 거야. 여기서 뭐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면 더 쪼개가지고 더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에 뭐 알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가 막 이거저거 잿더미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느낌도 날 거고 좀 그럴 거잖아. 네. 음, 네. 여기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 나는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조금 다르게 해준 거는 괜찮게 잘했어. 여기 부분 네. 강조해주고 여기도 네.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해준 거 잘했는데, 여기도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 좀 여기 형태 자체가 좀 명확하게. 음, 음 여기가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구조물로 보이게끔 해가지고 어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잘했는데 이제 이건 팔인가?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같이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아, 디자인 이거 있어? 네. 그럼 한번 볼까? 올렸어요. 뭐야? 저거는 직접 스케치를 한 거야? 아니면 아니요, 사원님 캐릭터 디자인이요. 상화가 한 거야? 예? 네. 아, 예, 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 그렇구나. 컬러 러프까지는 올렸고 아직 제대로 된 건, 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나는 이쪽 있잖아. 여기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거 딱 주면서 네. 여기서 포인트를 요렇게 주면서 여기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네. 여기는 원경이고 여기는 근경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네. 머니까 여기는 네. 그냥 실루엣 처리만 해주고 네. 뭐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다든지 실루엣 네. 처리만 해주고 이런 밝은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딱 주는 거는 이 바라보는 눈 쪽으로 딱 주면은 좀 더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스토리상으로도 얼굴이 더 이런 눈 부분이 더 밝을 거 아니야. 맞아요. 요렇게 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쪼개고 해가지고 점점점 여기서 시선이 머무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보스 오른쪽 팔 있잖아요. 아, 우리가 바라본 입장에서 오른쪽 여기? 있잖아요. 네. 응. 그 그라데이션이 어떤 거예요? 밝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진하게 여기 하라는 거? 밝게 해서 뭐 그렇게 진하게 가도 되고 네. 약간 철판에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찐 느낌 있잖아. 네. 이걸 내주기 위한 거는 시선을 일로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네. 하나의 이유는 여기가 너무 까마니까 네. 무슨 약간 껌딱지 같아. 그래가지고 네, 네. 여기를 약간 메탈의 쉐이더 느낌 있지? 그 네. 번쩍거리는 느낌. 네. 그런 것을 시선 유도하는 거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같이 만들어줘도 어떨까 싶은 거야. 아예 까맣게만 놓으면은 그리고 요 그, 까맣게만 그, 놓으면 짚어먹은 거 같잖아. 그, 메탈이나 쉐이더처럼 밀도적으로 시선 유도랑, 음, 약간 점점 그라데이션 돼서 약간 밝은 부분으로 모이는 그런 빛에 대한 약간 시선 유도인 건가요? 빛? 그렇지. 음,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줘서 나는 그 하이라이트랑 이런 디테일이랑 포인트를 네. 여기보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주면 좋겠어. 오른쪽이요? 다시. 얼굴 쪽. 네, 눈, 네. 눈이 있으니까 여기 반경으로 해가지고 좀 주면 어떨까 싶어. 음, 이쪽이 제일 튀고 그러면은 알아서 타고 이것 때문에 이거 건너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지만 팔의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요 팔 타고 요렇게 올라가기도 해.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이거 문이죠. 문. 네. 음. 문이면은 여기를 아싸리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올려줘도 되고 이 중에서 어차피 네. 강조를 할 부분은 그냥 이런 위치란 말이야. 강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어, 그 문에 이제 그 원경과 문이랑 이제 톤이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음, 저렇게 구분이 약간 안 돼도 괜찮죠? 서로 이렇게 딱 분리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죠. 문과 저 문, 뒤쪽의 벽이. 문이 이거고 그, 벽이 이건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전에 지훈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딱 생각했었던 거였는데, 음, 처음에 3D로 잡을 때는 딱 각각의 개체처럼 오브젝트들 쉐입만 집중해 있다면, 음. 그거를 이제 톤으로 정리할 때는 아예 약간 오브제랑 저 원경 톤이랑 비슷하게 해서 더 아, 연장돼 보이는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맞아. 아, 요거 기억난다. 맞아. 저런 식으로 좀 톤이 비슷해도 괜찮죠. 톤이 비슷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조금 다르기는 해. 첫 번째는 음, 만약에 저거는 지금 뒤에 무슨 먼지처럼 네, 막 되게 뭔가 자욱해. 그러면은 네. 같이 묻어 들어가도 시나리오랑 크게 벗어나는 게 없겠지. 근데 환경 요소, 네, 두 번째로는
저런 게 없어. 만약에 엄청 네. 맑은 날씨야. 근데 원경에 있어. 네.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아예 저 배경 쪽 있잖아. 네. 여기 부분을 완전히 하얗게 해갖고 날려버리는 거야. 약간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살잖아.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여기 뭐 그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룹 느낌 같은 거 조금 내주면서 일부러 여기를 끊어주는 거야. 그럼 이 톤을 잠깐 다운 시켜주겠지. 음. 그런 것도 있고. 저 그럼 왼쪽이 저 화이트가 뭐예요? 그냥 톤을 올려준 거예요? 이거는 네네. 이게 그 배경 쪽인데 일부러 만약에 맑은 날씨라고 했을 때 네. 이 배경 쪽을 이렇게 밝게 뚫어버린 거야. 아, 이걸 살리기 위해서. 맑으니까. 아, 모래바람이랑 이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내가 왜 여기를 뚫었냐면은 이 위에는 피하는 영역이니까 엣지. 그러면 시선이 빠지니까. 여길 아, 줌으로써 이쪽으로 시선을 유도하게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또 해주지. 가리키니까 음, 일로. 그리고 음, 이 형태감도 살려주고, 그지? 네. 음. 그래서 그런 원리지. 그래서 맑은 날씨들 보면은 하늘 꼭 에지라인은 되게 채도가 진하고 새파란데 음.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그치. 맑으니까. 빛이 음, 그만큼 많이 오니까 점점 하얘지는 거고. 안개 낀 날은 아무리 밝아도 회색 톤일 거고. 그렇겠지. 이게 환경적인 음. 요소구나. 그래서 비 오는 날, 맑은 날, 눈 오는 날 이런 거 보고 전체적인 그 톤이 있잖아. 네, 그 환경 톤을 먼저 잡아주라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난 네. 여기는 눈 오는 날의 느낌으로 그렸는데 여기는 막 맑아. 여기는 막 비가 와. 음,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 음, 음. 그래서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덩어리 같은 거 잡아준 음. 다음에 여기서 쪼개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실내는 어떻게 해요? 실내? 실내는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인데 실외는 보통 네, 우리 그 이제 환경톤을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환경톤 잡고 덩어리 잡고 거기서 뭐 디렉셔널 라이트 이런 거 많으니까는 그런 거 막 했었잖아. 네. 근데 실내는 또 달라. 오, 실내는 예를 들어 네. 이걸 만약에 그냥 실내라고 이제 이 실내 맞네 일단은. 네네. 네. 이거 가정했을 때 이거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그게 있어. 공간이 만약에 네. 되게 좁아. 네. 좁은데 조명이 없어. 그럼 어둡겠지. 네. 네. 근데 여기 엄청 웅장하면 공간이 엄청 넓겠지. 네. 넓으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것도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돼. 왜냐? 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고딕 그런 그 막 대성당 같은 데 가면은 네. 음, 엄청 웅장하게 보일 거란 말이야. 물론 직접 네. 가서 명확하게 보면 보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땐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네. 여기 부분을 약간 뿌옇게 느낌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 네. 그래야지 여기가 웅장해 보이니까. 어, 아, 그래서 그 공통되는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야. 음, 거기 음, 환경값이. 그래서 레퍼런스 많이 음, 봐야 돼. 안 보고 내가 그 환경을 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쉽게 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음. 네. 그래서 많이 보면은 그 환경값을 알고 빠르게 톤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어. 음, 음. 근데 그걸 안 보면 거기서부터 이미 밀리는 거야. 그럼 작업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거고. 근데 딱 알겠어요. 딱 음. 레퍼런스에 음.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음. 그럼 이제 실외는 실외대로 그렇게 보고 날씨에 맞춰가지고 실내는 실내 여기가 만약에 무슨 학교 복도라고 하면은 또 네. 이렇게 안 보일 거란 말이야.
막 거대한 그쵸.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쵸. 걸 많이 보고 아 여기는 스케일이 이거니까 내가 레퍼런스 본 것 중에 그거를 그냥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와. 맞춰서 톤을 먼저 쫙 깔아. 와, 네. 그다음에 근경, 중경, 원경 해서 여기 다운 시켜줄 부분은 다운 시켜주고 강조해줄 부분은 강조해주고 점점점 영역을 좁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음, 배그 할 때 보면 이렇게 점점 좁아들잖아. 네. 그런 느낌인 거야. 좁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중에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거기를 좀 더 디테일 올려주고 컨트라스트 올려주고 라이트 잡아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뭐 잡아줄 부분 잡아주고 풀어줄 부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네.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게 그 라이트 얘기했었잖아. 네. 음 이제 저기 아니다 이거 익스테리어라고 해볼까? 그리고 이거 인테리어라고 해볼까? 네. 그러면은 여기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디렉셔널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네. 디렉셔널 라이트는 지금 요런 거잖아. 창가 쪽에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조명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에어리얼 라이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어. 그리고 이제 스팟라이트 그 다음에 뭐 포인트 라이트나 이런 거 무대 조명 같은 거 보면 여기만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그런 느낌도 알지? 그리고 네. 수인이 너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림라이트.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알겠지? 그러니까 네. 이런 거야. 만약에 이건 소재에 따라 달라. 여기 뒤에 램프가 있어. 램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뭔가 있어. 그럼 저 뒤에다가 이렇게 밝게 표시해줘도 어색하지 않겠지? 네. 그런 거야. 근데 1차적으로는 창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오면은 디렉셔널 라이트라서 이런 거를 많이 잡아주기는 해. 네. 실외에서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그래서 제일 많다. 그리고 저기 그 길거리에 막 등불 같은 거 있으면 그 에어리얼 라이트로 많이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르겠지. 가장 많은 게 아, 디렉셔널이 아니라 에어리얼 라이트가 가장 많겠지. 음, 방에 불 켜놓는 것도 위에 천정에 형광등 켜지는 것도 에어리얼 라이트야. 음, 어. 그리고 정말 어두운 깜깜한 데서 만약에 뭐 스팟라이트만 켜고 있다. 그러면 무대 주인공한테만 이렇게 비치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많은 건 디렉셔널 라이트. 네. 인테리어에서는 에어리얼 라이트가 가장 많아. 결국 환경값에서 밝고 어둡고를 결정해주는 거는 얘네들이지. 그러면은 음, 이 빛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림자도 들어가겠지. 음. 음. 그에 맞는 확실히 식으로. 음.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떤 걸 쓰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막 파는 거 좋아하고 급해서 막 그리고 색깔 넣는 거 좋아하고 이래버리면 정말 이래. 이 그림은 한 장인데 여기는 실외야. 네. 여기는 막 실내가 돼. 여기는 막 눈이 와. 음, 겨울이야. 푸른 색깔 톤이나. 근데 여긴 따뜻해. 여름이야. 막 다 따로따로 놀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하나만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지. 그러면은 시선이 돌긴커녕에 다 한 번에 퍼져버리겠지 이렇게. 와, 어, 강사님이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책을 하나 읽어야겠다. 저 집에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강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 되게 그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치. 컬러 앤 라이트인가? 되게 그래. 유명한 책인데? 그래. 그게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맞는 얘기거든.
네. 사람은 참 신기하단 말이야. 내가 네. 잘하는 부분, 자신 있어 하는 부분만 자꾸 하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성향이 맞아, 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난 구도 못하는 것 같고 풀업 잘하니까 풀업만 하니까 구도 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풀업, 맞아, 그리고 맞아. 구도 잘하는 애들은 풀업을 또 안 해. 캐릭터 잘하는 애들은 캐릭터만 해. 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근데 캐릭터랑 풀업은 다른 게 구도는 전체 환경값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 네. 사람 얼굴 그릴 때 눈만 그린다고 완성되지 않잖아. 눈, 코, 입 다 그쵸. 그려야 되잖아. 사람 얼굴 그렸는데 막 눈은 흑인이고 막 네. 피부는 백인이고 이러면은 이상하겠지. 어, 맞아요. 그 똑같아. 그래서 네. 요렇게 잡아놓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1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걸 뭐 3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점점 좁혀가지고 여기 중에 어디에 둘 건지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 어, 떨어질 때 파동이 일어나는 듯이 와. 점점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퍼뜨려 주는 거지 이렇게. 아니, 컬러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너무 어렵다. 빛이 이, 어려워. 빛이 진짜 어렵다. 그치. 그래서 와. 이거 관련해서는 네. 내가 3D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하거든. 네.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거 요거를 요렇게 해볼까? 3D 요게 있어. 그러면은 절대 모델링에서 시간 많이 뺏기지 말아라. 음, 왜냐면은 모델링 할 때는 뭔가를 만들므로써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그것만 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 그쵸. 이거 모델링 파잖아. 그러면은 다음번에 할 게 UV 매핑이야. 음. UV 매핑이고 UV 매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하고 그럼 텍스처 맵별로 쫙 뽑은 다음에 쉐이딩을 하겠지. 네. 쉐이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렌더링을 할 거야. 근데 렌더링 전에 이제 세팅을 하겠지. 네. 엔진에다가. 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모델링을 아무리 파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팔 때는 이거 파면은 다 나올 것 같아. 근데 맞아, 아니거든. 맞아. 이것만 하고 그쵸. 끝날 게 아니거든. 음.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색깔을 안 입히면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텍스처 작업을 해야 돼. 네. 근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봤을 때 다음번이 이제 UV 매핑이 있지. 네. 이게 뭐냐면은 3D 관련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요렇게 만약에 패널 같은 게 있어. 네.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기본값을 넣어갖고 빨간색으로만 해줄 거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텍스트가 막 이렇게 들어가. 이 네. 위치에 아무데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난 이런 텍스트를 넣고 싶어. 네. 그러면은 이 UV를 호랑이 가죽 핀 것처럼 쫙 펴줘야 돼. 네. 그걸 안 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막 다 찌그러져. 양. 이 패턴이 쫙 늘어나. 네. 이런 게 이렇게 돼버려. 음. 그래서 이 매핑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를 이제 랩이라고 하거든. 그 네. 언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예 피는 그런 단어야.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여기 텍스처 들어가겠지. 네. 모델링 열심히 해도 네. 그 텍스처에서 결국은 안 되면은 망해.
만약에 네. 텍스처에 들어갈 게 빨간색인데 막 빨간색이 막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가 버리면 이상해지겠지? 저, 어, 그러면은 모델링 해버린 게 이걸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거야. 네. 근데 텍스처를 잘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텍스처 다음에 뭐가 있어? 렌더링이야. 렌더링은 말 그대로 최종 결과값을 사진을 찍는 느낌인 거야. 네. 어,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그 결과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 3D가 네. 입체적으로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이팅이 있어야지 네. 입체적으로 보여지겠지? 어, 네. 그래서 모델링 아무리 잘해도 텍스처에서 안 되면 모델링 다 망하고 텍스처까지 큰일이다. 했는데 라이팅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그림은 다 끝이야. 그래서 와. 이 전체 중에서 네. 이 처음에 이 모델링 하는 게 그림에서는 뭐냐면 근경, 원경, 중경, 아니 근경, 중경, 원경 해가지고 이거 원톤으로 이렇게 막 형태감 잡는 거 있지. 맞아, 맞아. 원료. 네. 이게 모델링이라고 보면 돼. 그쵸? 텍스처는 텍스처 브러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면 나눠주는 거 있지. 방금까지 제가 막 쪼개고 막 그랬던가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음. 그리고 최종 렌더링은 라이팅까지 해가지고 최종 완성본.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잘 된다고 나 이거 좀 실력 많이 는 것 같은데? 이러고 이것만 파. 네. 근데 그건 완전 착각이거든. 어, 이것만 파면 이거 끝나. 나중에 못해. 음. 그래서 한 넘어서. 이거를 네. 처음에 10을 주잖아. 나중에는 네. 5를 주고 3을 주고 비율을 이거를 뭐 1을 줬었으면은 이제 네. 이거를 5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야 돼. 와, 진짜 늘려야겠다. 어, 와. 10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도 안심을 못해. 여기서 망하면 다 끝나거든. 그래 네.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어. 여기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격이 될 거야. 와, 라이팅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 렌더링 하나 뽑는 것만 해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하고 음. 끝난다고? 끝. 그러기 때문에 그 원래 그 VFX 쪽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네. 라이팅만 잡아주는 라이터가 따로 있어. 진짜 전공자네, 그게. 게임은 그냥 엔진에 딱 넣으면 끝나잖아. 웬만한 거는. 네. 근데 라이터가 따로 있어. 와, 디렉션 라이트 넣고. 완전 전문직이네요, 전문직. 그건 전문직이지. 캐릭터가 있어. 디렉셔널 라이트 넣어. 뒤에다 림 라이트 때려. 무슨 라이트 때려. 그런 식으로 라이팅을 다 세팅해 주는 거야. 와, 멋지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 여기 처음에 내가 숙제를 이제 요만큼 내주면은 네. 그냥 뭐 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하다가 나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약속 있으면 저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자기가 속도를 늦추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늦추면 안 되거든. 빨리 붙어야지. 네.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뺏길 건데 여기 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전 큰일 났네요. 저 첫 번째도 못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은 네. 전체적인 건물 짓는 방법과 설계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지. 그쵸. 공부를 뭘로 해? 내 머리로 해? 레퍼런스로 한단 말이야. 네. 공부할 때 우리는 문과생들은 책으로 공부를 해. 네. 이과생들도 책으로 공부하지만 수학을 많이 풀어보겠지. 네. 근데 우리는 이거 시각적인 비주얼 소스를 많이 봐야 돼. 음. 이걸 안 아, 보고 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 거만한 거야.
아, 강사님,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레퍼런스를 처음에는 볼 줄 몰라서 구도를 못 그렸다면, 지금은 약간 드는 생각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약간 레퍼런스를 보고,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리다 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아, 이런 쉐입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원근감을 주는 효과가 있구나라던가. 약간 그려보면서 약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된다고 쳤을 때, 이제 거기서 그걸 응용해서 내가 창작을 해라?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모작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네. 창작은 정말 구도를 네.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서 이걸 다 적용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더 이제 할 게 많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2번을 돌아야 되는데 이만큼 해놓고 나 잘하지? 이거야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수연이 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쫙 해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약간 첫 단계 잘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해놓고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말지 뭐 이러고 마는 거야.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구도는 끝이 없다. 구도 끝이 없어. 구도 우습게 볼 게 아니야. 구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얼마나 많아. 그 저기 자연물 있지, 건축물 있지, 그러면 사이파이 있지. 그거 여기서 또 세분화로 나눠봐. 세분화로 나누면은 일반 메카닉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팀펑크도 있지. 뭐 사이파이니까는 이게 우주 쪽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건축 쪽에서는 뭐 퓨처리스틱이라고 그 미래 관련해서 그것도 있겠지. 아니면은 네. 그냥 지금 현대식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판타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쪽에 있겠다. 자연물도 약간 일반적인 거에서 나눠지겠지. 근데 네. 여기서 나누면 또 뭐가 있어? 판타지가 있고, 뭐 그다음에 저기 있네.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 있지? 네. 여기서도 막 낡은 느낌, 귀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그럼 여기 플러스 나중에는 뭐가 들어가? 이 배경이 아티스트라는 게 이제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라고 그 컨셉 아티스트라고 하거든.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이제 프랍이 들어가. 프랍이요? 어. 네. 프랍도 배경에 속해.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그 건축물도 프랍에 속하고, 웨폰 디자인, 무기도 프랍 소품에 속하고. 아, 맞아요. 저 궁금했었어요. 무기 디자인은 캐릭터 디자이너가 하는 것인가, 배경 디자이너가 하는 것인가. 아니야 배경이 하는 거야. 와우. 캐릭터도 음. 하기는 하는데 무기도 보면은 배경에서 해. 그 뭐지? 이 구조물 자체가 배경이랑 네. 되게 유사한 게 많거든. 캐릭터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올게닉한 게 많잖아. 네. 그래서 부수적으로 웨폰 넣을 수 있어. 근데 웨폰 중에서도 무기가 굉장히 많겠지? 상어처럼 군인 좋아하는 애들은 탱크 네, 이런 거 다 배경 소품에 속하겠지? 네. 음. 현대 무기는 특히 더 그래. 그렇게 아니, 그 강사님 저 파란 색깔 막 9개 막 해놓은 소품들 있잖아요. 음. 그때 제가 무기를 안 넣었던 게 뭔가 캐릭터 디자인 쪽에 좀 이쪽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안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도끼래. 그 망치 디자인한 거 아예 진짜 웨폰 쪽으로 해가지고 딱 무기로 그냥 딱 뽑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뽑아. 그래서 심지어 네, 그 저기 인피니티 워드라고 콜 오브 네, 듀티 만든 데 있지? 네. 거기 배경 아티스트가 총이랑 이런 거 다 만들어. 요, 어. 아, 그 배경 어둡게 볼 게 아닌 게 할 게 정말 많아. 그러게요. 음. 그럼 풀업 해야 진짜. 돼. 건축 건물 같은 거 디자인 다 해야 돼. 일반 소품 디자인에 무기 디자인에 거기다가 뿐만이야. 캐릭터라고 예를 들어서 동상 같은 거 있지. 스태츄 같은 거. 네,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 있어. 그거 배경 네. 아티스트가 해야 돼. 아, 그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동상 그, 디자인할 때 인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고민이 한번 빠진 적이 음,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동상 되는 거냐고. 캐릭터적인 게 조금 필요하긴 하지. 근데 음, 동상 디자인도 배경이야. 야, 그냥 뭐 캐릭터를 다 그러면 잘해야 되네? 다 해야 돼. 배경이 이만큼이고 캐릭터 요만큼이야. 봐봐봐. 그런데 배경은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 맵이 이렇게 있는데 군데군데 다 들어가야 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캐릭터는 어떻게 돼? 주인공, 서브 주인공 몇 개 들어가지. 네, 주인공은 보통 팀 리더가 하겠지. 이 네. 시니어가 하겠지. 요거는 그냥 밑에 신입이 하겠지. 그렇게 돼. 그럼 이 캐릭터 그 등장인물은 캐릭터 몇 명 없어. 그래서 캐릭터 음. 취업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강사님, 어,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강사님이 이제 학생 시절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막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 자료를 보는 거를 약간 작업에 맞는 자료들을 맞춰서 분석을 하시는 거를 위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자료들은 다 분석해 보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했어. 나 진짜 안 본 게 음, 없는 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아니면은 일반 포토그래퍼들이 찍어놓은 거 아니면은 네, 나 그런 것도 봤는데 레이싱 그런 차 잡지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보고 엄청나게 봤어. 심지어 나 방학 때는 그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사진을 한 500장씩 찍었던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외장하드에다가 다 보관해 놓고 나중에 그거 찾을 시간 없거든. 그러면은 네, 거기다 폴더를 다 정리해놔. 이런 거 이런 음, 거.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찾아 쓰면 되거든. 음, 음 그렇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 왜냐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작업하기도 편해지지만 작업을 다 맞아. 해놓고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도 내가 봤던 게 있어야지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이게 이상한지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네, 아니 이렇잖아. 뭐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음식 평가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맞잖아. 어 네, 그런 거야. 내가 자, 내가 음, 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거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만사 다 알고 공부 안 할 것 같지만 요즘 AI가 들어서면서 진짜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 네, 나도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르거든. 네, 실무만 뛴 사람 보고 학생들 가르쳐 봐. 못 가르쳐. 어, 그래가지고 그런 보는 안목, 교수법 음, 등등등 계속 공부하는 거고, 음, 연구하는 거고, 누가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번 달에는 그럼 요렇게 해서 조금 실력을 끌어올려 볼까? 나도 전략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야. 어. 음. 근데 레퍼런스를 안 보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냥 그 나는 친구요?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 근데 친구 좀 독특하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되면 좋은데 네, 먹고 살려면은 결국은 회사든 어디서든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응. 거기서 오케이 안 하는데 날 왜 쓰고 나한테 돈을 왜 주겠어? 그쵸. 응. 내가 좋아서 할 거면 그냥 어디 가서 화가 하는 게 나아. 그냥 풍경 아, 그리고 그러면은 자료를 보는 거를 약간 시간을 정해두고 보신 거예요? 아니면 틈만 나면 보신 거예요? 나 그냥 틈날 때마다 봤어. 응.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자료 볼 시간이고 몇 시까지 자료 볼 시간이고 절대 이런 거 없지. 근성이야, 근성. 진짜 그냥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 그 공부를 하려면은 책을 펴야 네. 되고 네. 이때부터 이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 뭔가 정확한 어. 딱 그 근데 요소. 예를 들어서 봐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 12년을 해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뭔데? 퍼포먼스 결과물 뭘 보여주는 건데 이래서. 근데 음, 이거를 좀 재미로 하는 틈틈이. 사람들은 틈틈이 다양한 내공들이 섞여.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음,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더 멋지게 만들어내. 그래서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작업만 하지 말고 나가서 여행도 좀 다니고 사진 찍고 박물관도 좀 다니고 하라는 게 그런 이유야. 그게 복합적으로 했을 때 결과물은 딱 나오는 거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조만간 날 풀리고 조금 다 여유가 좀 있고 하면은 해갖고 다 같이 행아웃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인 거고. 네. 내가 컴퓨터 앞에서 타블렛 앞에서 작업한다고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난 심지어 그냥 옛날에 틈틈이. 이랬어. 네. 이렇게 낙서해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어볼까? 뭐 공간이 뭔가 만들어지는데 막 혼자 낙서해 아무 생각 없이 네. 막 이렇게도 했어. 난 그래서 책 펴놓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수업 필요 없는 과목이야. 그러면 네. 보통 책에다 막 이렇게 낙서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야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책이 있잖아.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림인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 낙서만 하고 저 안 갈 건데요. 나 진짜 그랬어. 예술가다. 난 그냥 응.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미 난 대학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그런데 뭐 수능도 안 볼 건데 내가 뭐 이거 모의고사 점수 잘 맞는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미국 가서 뭘 더 해야 될지를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 그때. 그 저기 뭐야 내가 나중에 링크 하나 보내줄게. 그 사람이 비이클 쪽으로 진짜 잘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포르쉐, 벤츠 이런 거 다 디자인한 사람이 있거든. 와우. 오. 그것도 내가 찾으면 보내줄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봐야 돼. 한국은 그냥 딱 하나야. 근데 좀 포괄적으로 진짜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일단 눈에 자료를 길들이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약간 음, 심심할 때마다 자료 보는 듯이. 음, 맞아, 맞아. 아, 핀터레스트 정리 안 돼서 뒤죽박죽인데. 뒤집박죽이든 상관없어. 그냥 뭐든지 검색해봐. 그냥 네. 뭐 단어 키워드 중에서 뭐 미래도시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그런 어떤 디자인이 있을지 그걸 어떤 식으로 확실히 만들고 아는 있지. 게 있는 만큼 또 보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작업할 때도 편하고 작업하고 나서도 어디가 이상한지를 찾아낼 수 있어. 음, 어.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지 찾지. 모르는데 찾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런 거야. 음. 강사님, 그래서 그 실내 그 문지기 그거요. 음, 문은 일단 그 위에 그 뾰족한 쉐입 같은 거 좀 뭉개고 음.
그 좀 더 그 동상 쪽? 그 아치형 쪽에 조금 더 라이팅 줘가지고 음, 약간 시선 유도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음, 그거 제외하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음, 그거 말고는 나는 뭐 굳이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뿌연 느낌 같은 거, 아, 이거 어차피 없앤다고 가정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네, 요렇게 하면은 난 여기랑 이 기둥이랑 여기를 살짝 묘하게 그냥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했는데 이거 없앨 네. 거면 상관없어. 근데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좀, 이거 분리한다면은 네. 나라면은 이렇게 분리하겠는데 저 뒤에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저기랑 저기요? 음 뭔가 묘하게 근데 여기 떨어뜨릴 거면은 굳이 안 해도 돼. 저는 저 왼쪽에 있는 회색 기둥이랑, 아, 요거 아니요, 오른쪽 두 개 붙어 있는 기둥 있잖아요. 기울기 요거 다른 거. 요거 네, 얘네 두 개를 약간 분리하라는 줄 알았는데, 저 계단 난간이랑 검은색 기둥 말씀하신 거죠. 여기는 이게 영역이 넓잖아. 네, 이건 솔직히 말하면 굳이 잠깐만. 굳이 너무 적나라하게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냥 묻어줘도 음, 상관없어. 어차피 음, 안 봐, 여기. 여기를 본단 음, 말이야. 네. 그렇게 가도 돼. 그만큼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저는 기둥, 기울기 다른 저 두 개를 분리시키라는 줄 알고, 음, 저게 분리가 안 돼 보이나 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돼. 했었어요. 분리돼 보이는데, 아, 나 여긴 줄 알았네. 네,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어차피 여기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냥 시선이 일로 넘어오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네, 네. 음, 그러니까 엣지 포인트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풀어줘도 되고 신경 써줄 거면 이제 여기서부터 신경을 조금 써주고 네,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네네. 응. 강사님, 그리고 그 스케치로, 그 라인으로 구도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 좀 궁금했어요. 그거는 일단 라인 전에 내가 이것도 내가 다 녹화해서 올리기는 할 건데 면 같은 네. 경우도 네. 면으로 내가 그때 브러쉬 관련해서 이제 그때 잠깐 설명하다가 말기는 했는데 뭐 이런 좀 약간 독특한 것들 있잖아. 네. 이런 걸로 막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 같은 걸 이제 그리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이랑 이런 거 해갖고 그래서 네. 면을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방법이 있어. 네. 아니면은 다 해놓고 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깎아서 조금 바꾼다든지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좀 나누고 막 포인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지고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만약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인으로 가면은 다현 씨가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굵고 가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 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라인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라인으로 잡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멀티플라이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밝게 이렇게 잡아주고. 어떤 건지 알겠지? 전체 스케치가 된 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긋는다는 게. 요 라인? 네네. 전체 스케치를 약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제 말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 부분은 스케치를 약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 부분들은 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앞에 있는 게 되게 굵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얇게 아, 들어가고 그쵸? 네네. 그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네. 나는 이거 전에 라인으로 갈 거면 네. 아싸리 그렇게 좀 먼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일단은 집 같은 거 있잖아. 건물 같은 거. 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물 디자인을 해갖고 라인 스케치를 하고 그 네. 앞에다 마당 같은 거 이렇게 살짝 그려가지고 네. 전체 요렇게 요 한 톤으로 하나 해주고 그 네. 다음에 뭐 나중에 요런 식으로 더 실루엣 넣어가지고 컬러 같은 것도 또 넣어가지고 요거까지 풀업으로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활용해갖고 배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혹시 예시 자료 있을까요? 그 약간 감이 안 와가지고. 아, 마당. 네네. 예시 자료가 잠깐만. 내가 예전에 어디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강사님 확실히 프랍이든 구도든 간에 그 근중원에 따라서 어디가 강조돼야 되는 그 방식이 아, 약간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고서 무언가를 그린다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치. 진짜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뭘 그리든 간에. 맞아, 맞아. 저 오늘 그 남자애랑 약간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도와주다 보니까 제 작업을 하기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미니 방을 그렸거든요. 방 음, 내부를. 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미니 방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 아직 라인 디테일은 안 들어갔는데, 오, 누구 방이야? 네, 그냥 그렸어요, 미니 방. 그래? 오, 그 느낌 괜찮은데? 아, 그래요? 음, 아이패드 드로잉 괜찮던데요? 야, 괜찮네. 직선 그리는 거 짱 편해요. 깜짝 진짜? 놀랐어요. 참 편해. 아, 근데 이런 것도 확실히 처음에 방 그릴 때 약간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어디다 뭘 배치해야 되지라는 그 되게 고민이 커서 방 내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근중원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빈 공간에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좀 알차게 될지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그치. 신기했어요. 전혀 다른 개념 같은데 다 적용되는 느낌 같아서. 음, 그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되게 많기는 해. 맞아요. 음, 근데 무조건 딱 그 장르에서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진짜.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 되게 괜찮은 링크를 하나 찾은 게 있었는데 네. 요거를 잠깐만, 내가 요거 찾으면은 한번 보여줄게. 네. 어,
아, 뭔가 저거 스팀펑크 저거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라인 스케치나 이런 게 음. 일단은 구도적으로 약간 아무래도 난 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스팀펑크는 네, 네. 라인으로 스케치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 이 네, 스팀펑크만이 갖고 있는 디테일들이 있잖아. 네, 응,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인으로 들어가도 좋고 자연물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양감 같은 게 또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선보다도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도시나 이런 류들은 스케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음, 자연물 같은 거는 좀 더 양감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맞아, 같기도 하고. 맞아. 둘 다 물론 둘 다 잘하면 좋긴 하죠.